기술 혁신이 어떤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상승의 이유와 함께 투자의 이유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집중하시는 분이 어쨌든 에너지 쪽이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네. 그 기술적인 혁신 네. 분야가 상당히 지금 10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석탄을 썼었죠. 그렇죠. 석탄을 쓰다가 이게 발전해서 석유로 가고 이 석유 에너지가 지금은 고갈되니까 네, 전기로 사실 석유 에너지도 고갈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전기라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도 전기는 있었잖아요. 에디슨이 이제 개발을 해서 전기는 우리가 항상 쓰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운송 수단이 없는 거죠. 전기는 저장하고 운송하는 그 기술이 발전이 덜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제한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은 용량을 배터리가 이만한 크기의 배터리에 더 많은 용량을 집어넣어서 전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이걸 배터리로 저장하다 보니까 이동도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기술의 변화가 가장 격변하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풍력, 수소, 태양광 그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풍력 쪽에서 그러면 저 질문이 풍력에 그런 기술 혁신이 있냐? 별로 아닐 것 같은. 있죠. 별로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기술 혁신 있죠. 첫 번째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화석연료를 하잖아요. 그 화력발전의 단가랑 지금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단가랑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쌀 것 같으세요? 화력발전이 싸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요? 풍력이랑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훨씬 쌉니다. 화력발전보다 더 싸요. 놀라운 일인데?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가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경쟁성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이 화석연료로 하는 그런 발전 단가를 지금 이미 경쟁력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더 싸졌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촉발시킨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촉발시킨 이유가 되는데 이게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경제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우리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생겨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생기면 과연 그러면 전 세계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력과 인류의 생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게 피부에 확 와닿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염병만 가지고도 이 정도 타격을 입었는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1800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한 1.1도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한 이 1.1도가 올랐는데, 이 상태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2100년도가 되면 한 5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심각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 더 이상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못하겠다라는 게 전 세계의 국가들의 어젠다가 모아진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풀어낸 유동성,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그 유동성,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가야지 경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실물 경기를 정책이 그런 거를 이제 띄우는 거고, 정책 자체를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정책을 하면서 이 풀어놓은 유동성 자체를 실물 경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돈들이 흐름이, 그게 이제 그린 뉴딜인 거고. 그래서 이런 돈들이 흘러 들어가서 태양광, 풍력, 수소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경기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각국의 정책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또 섭섭하십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아까 태백이 고향이시는 분이 있는데, 아라빠샤님이 강원도 태백이 고향이라고 그러셨고요. 한화 그러면 솔루션은 어떻게 되나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 태양광 그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2021년 신환경주 완전 정복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는 알았어. 그 정도 하고요. 네. 저기 섹터로 들어가요. 그래서 섹터 얘기를 좀 듣자고요. 풍력 얘기부터 좀 해봐요. 풍력 쪽에서도 바람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거기도 기술의 혁신 변화 그 섹터에서도 있어요. 네. 흔히 뭐 바람갭 이 풍력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이 날개 있잖아요. 그 날개. 네, 네. 날개 길이를 얼마큼 길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길게 하면 기준이에요. 효율이 오르겠지. 예. 그러나 효율이 무겁겠지. 두 배로 네. 그 길이가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나면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발전 그 할 수 있는 용량 네. 자체가 그러니까 두 배가 늘어나면 네 배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길이를 그 날개의 길이를 늘린다라는 거는 그걸 그만큼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타워가 건실해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바람이 육상에서 많이 부나요? 해상에서 많이 부나요? 바다에서 많이 부나요? 바람 부는 제주에 가면 네, 바람이 엄청 불죠. 그렇죠. 바다에서 많이 불어요, 바람은. 해상 그러면 풍력. 해상 풍력. 근데 해상 풍력에, 그러니까 바다에 그런 풍력 타워를, 풍력 발전을 짓는 거는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땅에다가 짓는 것보다. 밑에 심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 속에서 짓는 건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근데 바람은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상 풍력 그리고 대규모로 그러니까 크기가 커질 것이고 대규모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상 풍력 쪽을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 날 해상 재생에너지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짓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현재 12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5배를 짓겠다는 얘기고 향후 30년 동안 25배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만 그런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2조 달러를 쓰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로 1조 3천억을 또 별도로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풍력 산업과 관련해서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시장 규모만 400조 원입니다. 이 400조 원이 넘어갈 거예요. 예산 그냥 대충 잡아서 400조 원인데 그에 따라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2029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풍력 터빈과 관련된 기술자들. 잠깐만 터빈이라는 게 그 대형 이 바람개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바람개비 길이를 크게 해야 이제 더 에너지를 많이 돌릴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럼 바람개비가 바람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터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모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모터는 이제 어떤 전원을 받아서 돌리는 거죠. 선풍기를 돌리는데 이건 역으로 바람을 받아서 그럼 터빈이 돌아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터빈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학적으로 뭐든지 움직이는 거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운동 있죠. 에너지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거를 전기로 바꾸는 거. 이게 터빈인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거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전기 에너지를 바뀌는 게 그런 터빈인 쪽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터빈 쪽 있죠. 하는 거 기술이 아니에요? 있죠. 네. 근데 대형 터빈, 네. 대형 터빈은 만들어야 되는데 예, 국내에서는 업체는 없어요. 지금 사실. 개발하고 있다. 예. 두산중공업 한다면서요, 그죠? 예, 하고 있다는 하겠다라는 거고. 거지만 뭐 중소형 터빈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유니슨도 그렇고 잘하지만 대형 터빈, 해상풍력은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단지가 점점 규모가 커진다 했잖아요. 대형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할 건데 네. 그와 관련된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해외 업체들 그 지멘스라든지 지위라든지 지휘 같은 데서 많이 그렇죠. 하는 거죠, 이런 쪽에서 미국에.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베스타스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거고 이들 업체들이 거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볼 때 터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 업체들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터빈 업체들이 혼자서는 또 못해요. 혼자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체들하고 과연 손잡은 국내 업체들이 또 누구냐. 여기서 이제 종목을 또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휘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CS 윈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미국 그렇죠. 시장,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뭐 아마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이쪽 시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네. 가장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왜냐면 우리 이제 그 풍력에 관한 그 아까 발전 단가라든지 구조 얘기하고 이제 어쨌든 종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풍력 쪽?
할 얘기 있으면 또 해봐요. 그러면 풍력 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풍력은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터빈이 있고 터빈이 있고 그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 구조물이 있고 그렇죠. 하부 구조 있고 이 해상 풍력과 관련돼서는 이 바다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 회사들이 있을 거고. 뭐 이 정도로 좀 그러네.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빈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터빈과 관련된 기술력은 해외 업체들이 워낙 선두에 있으니까 국내 업체들에서는 솔직히 종목을 고르기는 쉽지는 않고 쉽진 않다. 이 해외 업체들, 대형 해외 업체들이 과연 두중이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지금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어요.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중형급 중형급에서의 기술력은 확실히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급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 하겠다라는 아직은 없다. 개발하고 그렇죠. 있다. 뭐 어디 연구원이나 개발하고 있다 그러던데 그죠? 그 정도 기술력은 아직은 확보하지 못했으니 뭐 앞으로 그런 기술력 확보하면 두산중공업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국내 그 시장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만 중시해도 상당히 크게 당장 탑픽은 아니고만요 보니까 한 과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외 업체들과 손잡고 잘하는 또 다른 국내 업체들을 잘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하면 종목 얘기 바로 그래요. 찾아보고 우리가 뭐 공부해요. 우리 다 공부한다니까 지금 이교시 수업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미리 찾아본 거 좀 얘기해줘요. 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CS 윈드를 넘버원으로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타워를 만드는 회사예요. 타워.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시면 알 수 있죠. 그 타워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 이제 대관령 같은데 이제 육상도 있고 그러면 해상 구조 타워도 해요? 네, 해상도 하고 타워를 하는데 해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멘스라든지 뭐 지휘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과 상당히 관계가 돈독합니다. 돈독하기 때문에 시스윈드는 해상 풍력이 시장이 발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근데 유증을 내요. 한 3,500억 정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든요. 아직 권리락은 지금 발생이 안 됐지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시스윈드. 증자하는 건 일단은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부담인데, 근데 요즘은 또 장 상황이 또 달라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지난번에 1조 증자했나요? 근데 뭐 부담 별로 안 가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증자 내일 모레 청약인데요. 요것도 봐야 되고 시스윈드도 일단 증자를 한다. 보시면 뭐 고점에서 지금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좀 돌파하기 직전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한 3,500억 증자를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유상증자 증자를 할 때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왜 증자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같이 왜 이거 안 열리나? 여기는 이게 뭐예요? 파일이요? 네. 왜 안 열리지? 공시 내용 보시려고. 네, 공시 내용 보려고. 네. CS-윈드. 규모는 일단 큰 거죠? 네, 크죠.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 간에 요지는 투자한다는 거죠? 안 열리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명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을 당선됨에 따라서 며칠째 보시는 거예요? 그 유상증자 관련된 주요 사항 보고서에 사업 증자의 목적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다만 그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미리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어야지만이 그와 관련된 시장 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3,500억을 증자를 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풍력을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고 이 시장 규모만 400조 원이에요. 근데 이 시장 규모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진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고 미리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바로바로 일들이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500억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본격적인 진출을 한다. 가장 지금 크게
판이 벌어지는 시장에 진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수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무증도 같이 해야죠.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도 해요. 같이. 네. 어쨌든 유상증자하는 게 돈 쓸 거 확실하게 네. 성장을 해서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의 그런 과실이라고 할까? 그런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을 여실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CS 윈드다. CS 윈드. 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종목이 이거 찍어주고 요거만 하면 안 되고 그 로직을 들어야 돼, 그죠? 로직을 스토리를 듣게 되면 다 자연히 종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상강 MNT. 삼강 MNT 네, 여기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다들. 네. 상강 MNT 유명한 종목이니까. 얘는 뭐 하는 회사예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하부 구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력이라고 하면 육상 풍력이 있고 해상 풍력이 있는데 해상 풍력은 바다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다에는 이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조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부 구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게 상강 MNT라는 회사입니다. 주가 역시 지금 19,000원 고가 영역에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숨쉬기,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는, 이게 왜 저는 좋아하냐면, 이 회사를 좋아하냐면 이 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얘는 기존 그 육상 구조물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해상 풍력 쪽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군요. 보시면 되고, 네.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상강 MNT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유일해요. 기술력도 뭐 다른 회사들, 뭐 중국 업체도 뭐 못 따라오고요. 아예 업체들도 없고, 이게 보통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캐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공장 부지가 있어야 돼요. 이 하부 구조물은 60m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뚫어야 되거든요. 밑으로? 바다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60m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그 규모의 부지도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조선 후관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기술력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테드라는 해외 디벨로퍼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 회사인가? 덴마크 회사인가? 덴마크 회사인가? 그 디벨로퍼 회사가 있는데, 그 오스테드가 이번에 한국에 진출하기로 선언을 했죠. 한국에 진출을 하는데, 이미 이 오스테드라는 회사는 대만에 이미 진출해서 해상 풍력을 짓고 있거든요. 이 해상 풍력을 대만에 짓는데 하부 구조물의 파트너가 상강 MNT예요. 대만에 짓는 거예요. 네. 아, 대만에도? 네. 네. 왜냐면 아시안권에 없어요. 하부 구조물 만들 수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상강 MNT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과 관련된 하부 구조물 시장을 거의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엊그저께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하나 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은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써놨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뭐라고 달았냐면, 당장이라도 네. 실적 추정치를 올려야 되지만, 그러지 않겠다. 왜냐? 한국에서 앞으로 발표될 풍력과 관련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앞으로 뭐 연말되고 연초되면 정책들과 관련된 발표 내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표 내용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그거 발표할 때마다 목표 주가를 올릴 수가 없으니 지금 올려야 되지만, 모았다 올리겠다? 네, 모았다 올리겠다. 그 연말과 연초에 앞으로 발표될 계획들, 정책적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올리겠다, 목표 네, 주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강 MNT를 중장기 투자로 보유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한다. 라고 끝맺음을 이렇게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강력 보유하기를 뭐 희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큰 거고, 이 회사의 잠재력이 높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상강 MNT까지 해상 풍력에서는 그 정도만 보아도 그러게요. 충분히 풍력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실 거예요. 풍력 공부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뭐 빠졌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적어놓은 관심 종목, 저는 시황을 보기 위해서 종목 리스트 있잖아요. CS 윈드 밑에 CS 베어링도 있고, 뭐 유니슨, 동국 SNC, 뭐 두산중공업도 얘기했지만, 뭐 다 아시는 거를 접근하시면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이 거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풍력이 왜 중요하느냐, 그 핵심을 잡고 가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풍력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뭐 60%, 70%는
그 포트에서 네. 풍력 내 포트에서 CS 윈드랑 상각 엘리멘트를 딱 박아 놓으시고 나머지 20% 알박기? 30%는 그렇죠. 알박기? 알박기 해놓고 20% 30%는 뭐 다른 종목들 그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유니슨이 올라갔다가 다음날 동구 SNC도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두산중공업도 좋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네. 때마다 20, 30%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